자, 먼저 오늘 뭐랄까 하다가, 왜냐면요. 저 미디어치 10억은 이미 정치 분석을 다 끝냈잖아요. 뭐 끝내놨기 때문에 매일매일 호들갑 떨고 뭐 난리 났다, 뭐 뒤집어졌다, 이런 방송 할 게 없어요. 우린 다 해놨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심지어 누가 대통령 된다까지도 다 얘기해버렸잖아요. 득표율까지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분석할 게 없어요. 요즘에 저는 이 보스파리들이 어떻게 태세 전환하느냐 해가지고 조갑제 TV, 황장수 TV 뭐 제목들 보면은 정말 유튜버들이 난리 났더만. 유튜버들이 하루하루 이 사건들을 분석 못 해가지고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뭐 이재명과 문재인이 한 배 탔다 그러더니 다음 날은 둘이 뒤통수 쳤다 그러고, 윤석열이 뭐 이긴다 그러더니 또 홍준표가 이긴다 그랬다가 막 정신이 없어요 요즘 유튜버들이. 그래서 참 방송거리 많아서 좋겠더만, 저런 데들은.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국내 정치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간만에 그냥 오늘 오린 방송 보니까 이 조영한 대표가 이 문제 갖고 그냥 개거품을 물던데, 노태우 대통령이 유언장에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 해서 현대사를 왜곡할 수 있냐,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유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아들이든 뭐 딸이든 누구든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 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유언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더군다나 노태우 정도의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특히 한국 현대사를 결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들이 탁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 5.18 사과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자체로 패륜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진짜 광주의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면은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든지 친필로 남겨야 돼요. 그걸 왜 아들이 자기가 생각대로 막 떠들어댑니까? 아버지를 이용한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그럼 정황상 노태우 대통령이 광주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겠냐?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광주에 대한 입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걸 180도 뒤집은 거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노태우 회고록을 제가 다 읽었었어요. 이게 이 노태우 회고록을 제가 전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 당시 입장하고 이게 어떻게 이 바뀔 수가 있냐? 왜냐면은 회고록이 나올 때 이미 노태우 대통령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고록을 정리하고 간신히 회고록 내고 이제 완전히 그냥 10년 동안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로 살았는데, 회고록을 내고 그럼 회고록이 최종 입장이죠. 회고록을 왜 냅니까? 회고록 왜 내요? 자기가 겪어온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회고록인데, 회고록을 쓰고 들어 누우신 분이 10년 뒤에 돌아가시고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로 이 회고록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입장 바뀌었습니다, 이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은. 이게 동네 할아버지 그냥 일기장도 아닌 역사의 길이 남은 회고록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 그럼 회고록이 어떻게 나와 있냐? 음? 자, 이 얘기는 지금, 요거 먼저 할까요? 자, 노재현의 얘기, 아들 노재현의 얘기, 부친 5.18 희생자들의 사과, 너그럽게. 이거 절대 이러면, 이게 한국이 지금 완전히 이 아프리카 부족 국가가 돼버려서 그런데, 동방예의지국에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상속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근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기록도 없이 아들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다. 만약에 이게 재산 문제였으면 살인나죠. 살인나요. 살인나. 근데 노씨 가문의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한국 현대사 문제를 툭 튀어나와서 이딴 말을 떠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 패륜이란 얘기예요. 자, 노 전 대통령은 국가에 대해 생각과 책임이 컸기 때문에 잘했던 일 못했던 일 다 본인의 무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계셨다. 여기까지야 뭐 추상적인 게 상관없는데,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 본인의 책임과 각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기를 바랬다면 이 내용이 공인의 최종적 입장을 정리하는 회고록에 들어가 있어야지 정상이죠. 정상이라면 이 내용이 회고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맞다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육성으로 남기지 못했지만 평소 하셨던 말씀을 간단히 평소 언제? 응?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은 회고록을 출판한 다음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노재헌이든 노세용이든 아들, 딸들이 별로 찾아와 가지 않았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쓰러져 있는 분하고 뭘 소통을 했겠습니까? 평소 하셨던 말씀은 간단히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회고록을 정리할 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랬으면은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회고록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 5.18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 역사를 책임지는 마음, 중간중간 많이 피력하셨으면 당연히 이게 회고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10년 넘게 누워 계셔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여서 직접,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완전 여기서 이 사기가 드러나죠? 10년 넘게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중간중간에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 역사를 책임지는 마음을 피력하셨습니까? 노재현 씨. 소통이 안 되는 분이 무슨 수로 이걸 피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회고록을 쓸 때까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이 회고록에 담겨 있었어야 되는데 회고록이 없다니까요. 자, 그럼 봅시다. 회고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일단 5.18 광주화 민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결정난 거죠. 제가 방송 출연 금지 이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게 MBC 100분 토론에서 제가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탄압을 받아가지고 한 달 안에 이 방송에서 퇴출됐는데, 제가 그때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설명했어요. 이 좌익들 편원들에게. 사태란 무엇이냐? 사건의 역사적 개념이다. 우리가 매일 어디다가 뭐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사건이 역사적인 맥락으로 정말 중요할 때 우리는 사건을 사태라고 쓴다. 그럼 광주 사태라는 뜻은 뭐냐? 1980년 5월 18일부터 뭐 5월 26일까지 광주에서 거대한 일이 벌어졌다. 그게 광주 사태예요. 그럼 뭐냐? 중립적 개념이죠. 광주가 폭동이었냐, 뭐 민주화운동이었냐, 그거를 빼고 광주 사태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야,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광주 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광주에 대해서 저거는 북한 인민군이 투입된 내란 선동이라 그러는 사람들은 광주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신문 좌익들이나 조갑제 이런 정규제 따위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제가 광주 사태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죠. 더 조사해 봐야 된다. 요즘에 그 위안부 전문가 이우연 박사가 이제 깃발 들고 나왔잖아요. 도무지 이 광주에 대해서는 선동과 주장만 있지 연구된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질러만 냈을 뿐이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우연 박사가 한번 이 제대로 된 연구 자료를 한번 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나올 때까지 전 입장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비겁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게 팩트가 아직 밝혀질 게 수두룩한데, 특히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책상을 뒤지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우연 박사가 연구를 하더라도 북한군 개입 문제는 김정은이 책상 안 뒤지면 저거 불가능합니다. 그럼 노태우 대통령이 광주 사태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노재현이처럼 너무 가슴 아프다, 사과한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도. 자기가 봐도 이거 이상한 사건이네. 좀 그런 정도로 중립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자신은 수도경비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광주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회고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전후 그리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청문회 한 결과 등등을 쭉 보고 또 전두환 통해서 듣고 정호영 자기 친구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충분히 분석해서 입장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그럼 광주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광주 시민들은 군을 경찰과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것, 군은 후퇴할 줄 모르므로 시민들이 물러서지 않는 한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격렬한 시위가 일어난 것 같다. 이 정도만 해도 그런 대로 광주 쪽에 좀 온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은 왜 경찰로 못 막고 공수부대를 투입했겠냐? 경찰이 못 막았으니까 투입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막고 썼으면은 막고 아무리 계엄 상황이지만은 공수부대를 투입했다는 얘기 심각하니까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공수부대를 투입했을 때 광주 시민들이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일단은 좀 진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효과를 노리고 공수부대를 투입했겠죠. 공수부대 들어가자마자 야 때려 죽여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했는데 광주 시민들이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장한 자들인지 이게 잘 걸렸다 너희 죽어가고 더 덤벼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는 무슨 덤빈 정도가 아니라 총기를 털어가지고 총을 들고 오고 버스를 불태워서 군부대에 돌진을 시키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공수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은 좀 온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언비어 타서 돌리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거 KBS 이거 잠깐 누구야? 요즘에는 기자에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다 이따위로 쓰니까 기사들을. 누가 쓴 기사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노태영 기자? 야 광주 관련 좀 조사 좀 하고 쓰지. 이런 거 쓰려면은 유언비어 탓이 아니라 유언비어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유언비어가 극악무도하게 아니 뻔하잖아요. 이거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그 세월호 때부터 저기 뭐 광우병 때부터 탄핵 때부터 사태만 벌어지면 그냥 이 친문 좌익들 그냥 유언비어 퍼뜨리는데 이거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럼 광주 때 유언비어 없었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주에서 임산부를 총칼로 배를 찔렀다. 이 10대 소녀의 젖을 잘라냈다. 다 유언비어, 다 유언비어. 그리고 그럴 조짐이 보였던 것들은 이상하게 저거 전부 다 북계와 연결돼 있는, 전부 다 저 북계 쪽에서 만든 영상 쪽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저런 짓을 했다면은 저거 북계군이 했던 거죠. 이미 막 무차별 청년들을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쐈다, 그냥 다 갈겼다. 이거 다 유언비어였어요. 그러니까 광주는 유언비어의 천국이었다. 이건 우리가 안 봐도 뻔하잖아요. 탄핵 때 했던 짓들 보면은 그때보다 더 했겠지. 유언비어 탓이 아니라 실제로 유언비어 때문에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이것들이 이럴 수가 있나 막 튀어나왔다니까 이게. 광우병 때 왜 튀어나갔어요? 광우병 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소가 되어 죽을 거예요. 여중생 짜리가 질질 짤면서 여중생이 질질 짤면서 울면서 전 이제 소가 되어 죽을 거예요. 그거 KBS, MBC가 딱 내보내가지고 거기에 소가 넘어간 이 개돼지들이 뛰어나간 거 아닙니까? 이때 유언비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북한군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광주 사태의 90%는 유언비어 때문이에요. 자, 이거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딱 이거 유언비어잖아요, 이거. 유언비어잖아요. 무슨 경상도 군인들이 들어옵니까? 공수부대에 경상도만 있어요? 심지어 경상도 군인들이 살인 연원을 가지고 누구든지 죽여도 좋다는 거 가지고 무슨 일부러 술을 먹이고 최음제 같은 거를 먹이고 마약을 먹이고 들어왔다. 이런 거 다 유언비어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광주 사태 때 그때. 악랄한 유언비어가 광주 시내를 뒤덮으면서 새를 떨고 이거야 이게 정확히 짚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 전두환 씨에 대해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두둔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이미 전두환과 관계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사태 진압 1차적인 책임은 광주 지역 계엄군 소장에게 있었다면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참모로서 조언한 입장이기 때문에 진압작전과 관련, 아니, 일단 보안사령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안사령관이. 보안사령관의 직업이 뭐야? 어? 대통령 보좌예요, 대통령 보좌, 보안사령관은. 이런 지역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군 통수권자 대통령한테 보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두환의 입장은 뭐냐, 여기 대해서. 보안사의 광주 조직이 다 무너져가지고, 보안사에서 자체 정보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안사 조직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왜? 아니, 이거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은 보안사 정보과 애들이, 그거 가만 놔둬요, 그때? 막 총칼 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보안사 직원들이. 그러나 저는 이 광주 사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이 12.12 사태 이후로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실권자니까 이 당시에 하지 않았다 해도 자기가 작전상 책임 없다 그래도 저는 전체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평가를 나중에 달리할 때 전두환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은 박정희 시해 세력을 일망타진한 것과 그와 연관된 북한이 연계된 특수군이 꼭 투입되든 안 투입되든 않든 저는 북계 애들이 유언비어 정도까지는 퍼뜨렸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북계와 연결된 이 내란 세력들의 유언비어로 벌어진 무시무시한 이 민중 봉기를 그런대로 적당히 진압한 거가 전두환이 직접 작전 안 했더라도 이 정권 안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하나의 업적될 수가 있어요. 광주 사태 문제는. 잘못 핸들링 했으면요, 여기서 진짜 무슨 캄보디아나 이꼴 나가지고 정말 수천 명 죽는 수가 있었던 게 그 당시 광주 도청, 전남도청에다가 그냥 TNT 폭탄이 그냥 완전히 광주시대 난리만 함께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군인들이 목숨 걸고 그거 다 해제하고 그리고 막판에 광주 시민에 들어와 있던 온건파들하고 잘 대화해가지고 그거 정리했지. 그거 만약에 TNT 터졌으면요. 진짜 캄보디아 짱 나는 거라니까요. 그런 대로 적당히 잘 진압된 거예요, 이거는. 그 최규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는 이 당시 이미 실권이 전두환 쪽에 넘어가 있었으니까 최규하는 아니, 난 몰라. 아이고, 니네들 알아서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임에 대해서는 결국 전두환 대통령의 역사적 책임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뭐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사인 규명을 기초로 한 처벌과 보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게 뭐냐?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잘 짚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벌어졌고 누가 이거를 다 했고 이거 김대중이 했다 이거 대충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리고 막 북한군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부터 다 뒤졌어. 이거 완전히 광주 사태 이후로 1년이고 2년이고 걸리고 다 했어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안 했어요. 그거를. 그거 왜 안 했냐? 호남 출신 장세동 씨가 전두환 측근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더 건드리면은 호남이 진짜 이거 뒤집어질 수 있다. 요 정도에서 우리가 끝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광주가 덮인 거예요. 지금 노태우 대통령은 그거 짚은 거거든요. 아니 정확한 규명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나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애들이 제때 안 해가지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건 장세동의 이 권유였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12.12는 돌발 사고 쿠데타 아니야. 이거 보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랑 얘기하는 거. 허화평 씨나 12.12 쿠데타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와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하려다 일어난 사건. 제가 다 설명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쿠데타 한번 없었다고. 다시 말해 쿠데타가 성립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전혀 없었다. 그냥 당시 계엄사령관이 박정희 씨 사건에 개입했으니까 체포했을 뿐이다. 이거 전두환 대통령 입장 차이 없어요. 그래서는
여기 대해서요. 전 세계 쿠데타 중에서 그러니까 12.12에 쿠데타가 벌어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8월에 대통령 취임을 하죠. 그럼 거의 근 1년을 걸렸는데 쿠데타가 1년 걸리는 쿠데타가 있냐? 전 세계적으로. 총칼 들고 딱 들어가면은 다음날 이미 잡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총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국가재건이 만든 거 아닙니까? 혁명이 하고. 그러니까 이걸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궤변을 늘어놓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쿠데타라는 정규제가 그런 표현 쓰대? 정규제가? 쿠데타가 아닌 거를 쿠데타라고 하려다 보니까 쿠데타는 하루아침에 정권을 잡는 거예요. 총칼 들고 와서. 그게 쿠데타인데 1년이 걸렸어. 1년이. 자기들 말대로 하면은. 그게 쿠데타가 아닌 건데 이걸 쿠데타라고 사기를 치려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쿠데타다. 이 정규제가 이렇게 떠들더라고. 쿠데타는 실패하면 그냥 한 몇십 명 죽는 거예요. 몇십 명. 그건 일본도 2.24 사건이고 뭐고 한 100명 가까이 죽는 거죠. 쿠데타 실패하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쿠데타 실패했으면 한 100명 죽었어요. 그런 쿠데타를 무슨 1년을 질질 끕니까? 그건 하루아침 못 잡으면 끝나는데. 그 전두환하고 잘 뭐 지냈다 이거고. 자, 이렇게, 아버지는 분명히 광주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이 스타일이, 이 입장이. 야, 이거 아직 뭔지 모르겠다. 내 수준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광주 사태라 그러고, 유언비어가 이 사태의 핵심이고, 전두환의 잘못은 사후에 이걸 제대로 정리 안 했다는 거. 저랑 비슷한 입장인데, 노재현. 언제부터 이 쇼를 하고 다녔냐? 2019년부터. 아니, 아버지가 평소부터 그렇게 광주에 미안하다 그랬으면은, 그때부터 다니던지, 2019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완전히 이제 그 식물인간 됐겠죠. 식물인간 됐을 때부터 마음 놓고 광주에 가서 이제 이런 쇼를 하고 다닙니다. 이자가.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간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한, 아니, 지금 식물인간으로 10년 산 사람이 무슨 대리사가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아들의 쇼가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자, 그래서, 회고록 내용으로 봐도 아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회고록을 쓰는 이유가 자기의 최종 입장을 쓰는 건데, 회고록과 배치했다는 얘기는 그건 끝났다는 얘기죠. 의미 없는 얘기죠, 이거. 자가 올해도 이거 노태우 아들 광주서 5.18령 그러니까 2019년부터 뭔가 이자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친문 좌익 진영 그리고 조갑제 정규제 라인들이 광주 사태 사과해라 막 이런 압력이 들어오니까 요거를 벗어보려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지금 사기를 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행태가 2021년 5월 25일 광주서 5.18 연극박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다닙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정신이 좀 있었으면 하지 말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이때 완전히 가셨으니까 이러고 다니고 이자에 대해서 또 하나 약간 좀 이상한 거는 중국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다녀요. 이 뭔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은 대부분 중국이 뒤에 있어요. 저 조원진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짓 하는 자 꼭 뒤에 중국이 있거든요. 이 나와 중국의 작은 이야기여서 중국 아니 근데 이자가 무슨 중국이랑 큰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노태우 시대에서 이 문재인 등등이 국가장을 해줬다는 얘기는 전두환하고 완전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보세요. 이철이 정무수석. 그러니까 노태우는 왜 국가장 했냐? 너 전두환도 하려고 그랬더니 전두환 국가장 일과 같이 없다. 지금 이 문재인과 이 문재인의 아이들은요. 지금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간이 심장 쓸개까지 배 밖으로 내놓고 다니고 있어요. 일개 수석 비서 따위가 아직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도 5개월도 안 남은 자가 이거 뭡니까? 아니 정무수석이 전두환 국가장 전두환 뭐 온라인 안 죽으면은 다음 정권 일인데 이따위로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들어도 될 정도로 이미 80년대 한국 현대사는 친문 좌익이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당장 이거 인민당에서 정무석 사퇴를 요구해서 하는데 그놈들도 같이 전두환 짓밟으니까 뭐 뒤에 정기자 조갑제까지 이러니까 이딴 말은 마음 놓고 떠드는 거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 맞아 미국 같아서 이거 이건 어제 문재인이가 스파란 노태우병은 스파란 자가 과오가 많은 대통령이었다. 전직 대통령한테. 노무현이나 문재인과 비스무리한 뭐 오바마니 이런 친구들도 포르 대통령 뭐 장례식 가서 그딴 얘기 떠듭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가오가 많다고 떠들어요? 지금 문재인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영구집권에 대한 자신감에 불탄 거예요. 보수파리 유튜버 중에서 이 말은 정확하게 걸러 들으세요. 이제 문재인은 이제 끝났다. 문재인은 지금 뭐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지금 완전히 남한을 김일성 왕조로 만드는 그 확신에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사전 정지 작업은 보수 개돼지화를 완전히 성공시켰다고 지금 자축하고 있고 안 그럼 이 비석다이가 이딴 말 어떻게 떠듭니까? 인민당도 장악했고 보수 태극기 파리까지 장악했어요. 문재인은 지금.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문재인 좌익 세력이 왜 전두환과 노태우를 차별 대우하느냐? 차별 대우하잖아요? 지금 5.18 문제는 노태우가 사과한 게 아니라 아들이 사과쇼를 냈지 노태우가 사과한 적 없어요. 그럼 뭐냐? 노태우가 바로 중공과 소련과 수교를 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 물결을 튼 그 공로를 지금 취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소련 중공이랑 손잡았잖아요. 노태우가. 그때부터 이제 한국이 이제 이른바 중공 간첩들이 몰려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노태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자, 그러면 이게 보이죠. 이제 이자가 이러고 다니는 거. 없어. 중국과 아무 관계가 없어. 유학도 미국에서 했어. 근데 왜 이자가 중국을 팔고 다닙니까? 중공 내에서 노태우가 중공과의 수교를 뚫었던 거에 대해서 정치적 자산을 인정해 주니까 이 중공하면 그거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런 중공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하는 자가 왜 중공하고 한중문화센터를 내요. 그리고 중공 입장에서도 자 조원진이 어쨌든 박 대통령 옆에 딱 들어갔다 중공이 놔주겠습니까? 조원진이가 중공 그 공작원이 아니라고 치고 중공에서 돈 다 벌어갔어요. 조원진이가 중공 내에서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중공 공산당이. 그런 자가 집권 여당 대통령 옆에 들어가 있다. 중공이 가만 놔두냐고 조원진을. 조원진이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인들이 만나러 간다 그래요. 중국 관료들. 매주 중국 관료 만나러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이작자 중공과의 이 수교를 튼 그 노태우의 아들 이거 이용가치 있죠? 이용가치 있죠?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자가 이 5.18에 걸려있네. 5.18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네. 내가 중공의 시진핑이면은 쟤 5.18 사과시켜. 골치 아프니까. 얘 5.18만 사과시키면은 어차피 그 뭐 보수파리들도 5.18 다 사과하니까 괜찮을 거야. 좌익들하고 잘 될 거야. 얘 우리가 좀 키우자. 그거 안 했겠냐고 중공 애들이. 왜 2019년부터 갑자기 날뜹니까? 5.18 사과를. 이렇게 해야지 뭐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이거. 인민망이 뭐냐? 인민망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이에요 인민망이. 여기다가 아무나 실어줘요 이거? 공산당 기관지에다가 아무나 실어줘요? 여기에 나간 애들이 이재명이 이낙연이 그런 애들 박원순이 그런 애들만 나가 여기 아무나 못 나가요 이거. 조원진이 이런 데 안 나가도 되고 조원진이 이런 나갈 필요는 없는 애고 이게 5.18 관계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노태우 이 유언 이 조작 문제는요 이 보수 팔이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물고 늘어져야 돼 끝까지. 이자한테 이거 자백 받아야 돼요. 내가 사기쳤다고. 너 언제 어디서 들었냐 그 얘기. 아버지 지가 아픈데 이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거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거.